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만 71, 서울 외곽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영만찬을 하는 전직 소방관입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밤, 사위가 홀딱 젖은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내민 건 눈물과 위조된 내 서명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하늘이 쏟아붓는 장대비는 배수로를 넘쳐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영만찬이라는 작은 반찬가게 간판 아래 형광등이 빗물에 반사되며 깜빡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71세의 박영만이 내일 새벽 배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영만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 시각에 가게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달도 끝났고 단골들도 모두 문을 닫았을 시간입니다. 똑똑똑. 다시 한번 더 급박하게. 영만은 행주로 손을 닫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확인한다. 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홀쭉한 체구, 축 처진 어깨. 영만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온몸이 젖은 채 서 있는 사위, 윤재훈이었습니다. 39세 건설 현장 관리자인 그는 평소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작업복 바지가 무릎까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영만의 가슴을 먼저 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들어와. 영만은 묻지 않고 먼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재훈은 망설이듯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운동화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영만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수건을 던져주었습니다. 닦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말은 나중에 해. 옷부터 말려. 영만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전기 히터를 켜고 자신이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었고 영만은 그 사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새벽에 끓여둔 것인데 아직 따뜻했습니다. 영만은 국을 그릇에 담고 김치 몇 점과 함께 재훈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몸부터 녹여. 아버님, 저는 먹으라니까. 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만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소방 헬멧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옆엔 30년간 써온 화재조사 수첩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숨겨주세요. 영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소영이. 아니, 제 처가.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영만은 재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화재 현장을 다니며 수백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거짓말하는 눈과 진실을 말하는 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재훈의 눈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엔 두려움뿐 아니라 깊은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아버님, 믿기 힘드실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봤는지 아나? 타다 남은 집에서 보험금 영수증 찾아내고 쓰레기 더미에서 방화범의 담배꽁초 건져낸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아.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영이가 제 아내가 잘못된 일에 손을 댔습니다.
코인 투자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고이율 사모 모임이란 걸 하더니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건물에 아버님 명의로 돈을 빌렸습니다. 영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전자서명도 몰래 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았을 땐 이미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온자산 대부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브로커인지 뭔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아주 정중하게 말하더니 건물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미 근저당이 설정됐다고. 영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몰래 복사해 온 겁니다. 아버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만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가져가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권 최고액 3억, 채무자 박영만, 그리고 밑에 찍힌 도장과 서명. 영만은 손가락으로 서명 부분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화재조사 수첩에 기록하던 그 습관 그대로. 이 서명, 내 글씨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내 도장이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소영이가 아버님 도장을 잠깐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은행 서류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영만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배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는 소리,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영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예, 아버님. 너 지금 나한테 숨겨달라고 했지? 예. 그럼 일단은 여기 있어. 2층 창고에 이불 있으니까 거기서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사람부터 살리고 본다. 그게 내가 30년 배운 거야.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알람 울려. 그때 일어나서 같이 준비하자. 할 일이 많아. 아버님, 가서 자. 몸 축나면 아무것도 못해. 재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영만은 구겨진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소방 헬멧이 희미하게 빛났고 화재조사 수첩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화재 현장에서 메모하던 습관 그대로 그는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2247 재훈 방문 젖은 상태 라온자산 대부 언급 서류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권 최고액 3억 서명 위조 의심 도장 유출 추정 시점 2024년 영만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은다. 그 다음엔 불을 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깼습니다. 영만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재훈이 건넨 서류를 밤새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내려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 영만은 이미 차린 아침상을 가리켰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먹으면서 얘기하자. 배고프면 머리 안 돌아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내 말대로라면 소영이가 내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빠뜨리지 말고. 재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년 2024년 봄쯤이었습니다. 소영이가 학부모 모임에서 코인 투자 얘기를 듣고 왔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소영이가 다른 엄마들도 다 한다고 자기만 안 하면 바보 같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영만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을쯤엔 코인만이 아니라 고수익 사모 모임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지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하면 매달 5% 수익을 보장한다고. 저는 그게 유사수신이라고 불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뭐래? 싸웠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소영이가 한번 마음먹으면. 영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의 고집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1월쯤 소영이가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명품 가방도 사고 애들 학원도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에 제가 우연히 소영이 노트북을 봤습니다. 열려있던 화면에 라온자산대부 메일이 있었어요. 대출 승인 완료, 채권 3억, 근저당 설정 완료. 그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따졌더니 소영이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투자 모임에서 돈이 막혀서 급전이 필요했는데 은행 대출은 한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아버님 건물을 담보로 내 허락도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전자서명도 아버님 공인인증서를 몰래 복사해뒀다가. 영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넌 가만히 있었어? 아니요. 저는 당장 갚으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가 브로커한테 이미 얘기가 간 상태라서 지금 손 떼면 더 큰일 난다고. 브로커? 양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온자산대부 쪽 사람인데 처음엔 정중하고 친절했대요. 그런데 소영이가 갚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재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뭐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셨나요? 저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계약서도 있고 근저당도 정식으로 등기됐어요. 박영만 씨 명의로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박영만 씨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부 문제시죠. 가족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법원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영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화재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나쁜 놈을 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놈들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이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훈아. 예, 아버님. 너 회사에서 현장 관리할 때
공사일지 쓰지? 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재훈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날짜, 시간, 투입 인원, 자재 입고 다 기록하잖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나?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거로 쓰려고요. 맞아. 나도 똑같았어. 화재 현장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나? 사진 찍고, 시간 적고, 온도 재고, 목격자 진술 받고. 그게 증거야. 영만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법 이전에 증거가 있고 증거 이전에 사실이 있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아버님, 그런데 어떻게? 일단 정리부터 하자. 영만은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위임장 위조. 내 서명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 필적 감정을. 그것만으론 부족해. 전자서명도 문제잖아. 공인인증서를 언제 어떻게 복사했는지, 접속 기록은 어디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해.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다. 제 회사 보안 시스템에 소영이가 제 노트북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 바로 그거야. 접속 IP, 기기 정보, 로그인 시간. 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통신사 기록이라도 받아야 해. 영만은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근저당 설정 과정. 정상적인 대출이면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해. 내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직접 간 적 있나? 없지. 그럼 누가 데리러 갔나? 소영이가 위임장을 들고 갔을 겁니다. 그 위임장 원본은 어디 있어? 라온자산대부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봐야 해. 종이 위임장이면 필적, 필압, 도장 찍은 각도까지 다 증거가 돼. 재훈은 영만의 메모를 지켜보며 점점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돈의 흐름. 3억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 소영이 계좌? 투자 모임 계좌? 아니면 현금으로 뺐나? 제가 통장은 못 봤지만 소영이 최근에 큰돈 쓴 내역은 알아요. 카드 명세서 일부는 봤거든요. 좋아. 그것도 정리해. 시간 순으로. 영만은 공책을 덮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아버님이 화 안 나시는지요? 영만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화? 나지. 엄청나. 내 딸이 내 건물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렸는데 안 날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건물이 돌아와? 소영이가 정신 차려? 영만은 벽에 걸린 소방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불 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불 앞에서 화내봤자 소용없어. 차분하게 물줄기 겨냥하고 불씨 하나하나 확인하고 마지막엔 쟤까지 다 뒤집어 봐야 해. 그게 진압이야. 아버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 모으기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다음에 생각하자. 영만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너 오늘 회사 가야 하지? 예. 현장 회의가 있어서. 그럼 가. 대신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을 로그 기록부터 확인해봐. 백업 파일, 접속 기록, 뭐든지. 그리고 혹시 소영이가 내 명의로 뭔가 더한 게 있는지도 체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훈아. 예. 소영이한텐 아직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증거 모은다는 것도.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예, 아버님. 재훈이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늦겠다.
영만은 무뚝뚝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훈이 나가고 영만은 홀로 가게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공책을 펼치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원본 필적 피랍날인 분석, 전자서명 로그 IP 기기 정보 시간, 근저당 설정 서류 원본, 금전 흐름 추적 3억 출처 사용처, 통화 기록 소형 마이너스 양도식 간 연락 내역, 소형 투자 모임 관련 자료, 재훈 회사 보안 접속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8. 시장 지하 주차장 B3 재훈이 언급한 작은 보관함 확인. 영만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화재조사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신참 소방관이었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만아, 불은 거짓말 안 해. 증거가 다 남아있어. 내가 찾아내기만 하면 돼.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게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하나의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증거부터 모은다. 그리고 불을 끈다. 3일 후 6월 17일 오후 2시 영만창 가게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영만은 가게 안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혼자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네이비 정장에 광택 나는 구두.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만 사장님 되시나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협박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험 세일즈맨 같았습니다. 영만은 손을 닫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라온자산대부에서 나온 양도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라온자산대부 자산관리팀 양도식. 영만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아,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양도식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서서 들어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양도식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죠.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채권액 3억 원, 담보는 이 건물이고요. 내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위임장과 함께 전자서명으로 진행하셨고 근저당 설정도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양도식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영만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대출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그리고 위임장. 마지막 장에 찍힌 도장과 서명. 영만은 위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각도를 바꿔가며 살펴봤습니다. 이 서명, 내 글씨가 아닙니다. 예. 양도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글씨를 흉내낸 거죠. 사장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도장도 찍혀 있고 전자서명도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도장은 내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영만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내 도장을 가져다 썼고 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양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사장님 앉으시죠. 제대로 얘기합시다. 영만도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양도식은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따님이신 박소영 씨가 이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서류에 사장님 명의로 서명하셨죠. 그걸 알면서 진행했다는 겁니까? 저희는 정식 위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영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겁니까? 양도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법정 가면 복잡해집니다. 위조든 뭐든 일단 근저당은 설정됐고 등기부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걸 뒤집으려면 소송해야 하고 소송하면 시간 걸리죠. 시간이 걸리든 말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으시려면 바로 잡으세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영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양도식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 보고하듯 담담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 일 오래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문제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법적으로 싸우다가 시간만 가고 돈만 들어가고 결국 건물은 넘어가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건물 넘기시면 저희가 3억에 정리해드립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아니면 양도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억 5천에 저희가 직접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께 프리미엄 얹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식은 명함을 다시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양도식이 일어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요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소문났고 투자 모임 사람들한테도 쫓기고 가족이니까 감싸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많이 틀어졌습니다. 영만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법대로 가면 따님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위조, 사기, 유사수신. 이거 다 형사 문제예요. 그럼 사장님도 따님도 사위분도 다 힘드시죠. 양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처럼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양도식이 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영만은 탁자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만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온놈이 다녀갔다. 오늘 저녁 8시 여기로 와라. 할 얘기 있다. 문자를 보내고 영만은 벽에 걸린 소방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첫 화재 현장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큰 불이었습니다. 공장 화재였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영만아, 불 앞에서 겁먹으면 진다. 차분하게 관찰해. 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뭘 태우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끌지 보여.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법 이전에 증거가 있고 증거 이전에 양심이 있다. 그리고 공책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양도식, 관찰 기록, 차량,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 확인 필요, 복장, 네이비 정장, 고급 구두, 말투, 차분함, 협박 없음, 논리적, 전략, 합법성 강조, 가족 분열 유도, 약점, 마지막 줄에 물음표를 적고 영만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손님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영만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혼자 불을 끈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동료가 있었고 시민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영만은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총무님? 나 영만이에요. 영만이. 무슨 일이야?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급한 거야? 급하진 않은데. 좀 중요한 일이에요. 상인의 사무실에서 뵐까요? 알았어. 몇 시? 7시 괜찮으세요? 좋아.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영만은 다시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소문은 바다다. 한번 흘리면 다 적신다. 같은 날 저녁 7시 시장 상인의 사무실, 낡은 책상과 의자, 벽에 붙은 상인의 현판,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 서민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영만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그가 싸온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철, 64세, 시장 상인의 총무. 과일가게 운영 25년 차, 이정호, 58세, 관할 지구대 경위. 영만과 소방경찰연합훈련 때 알게 된 후배. 오만석, 69세, 영만의 소방 동기. 퇴직 후 시장 근처 슈퍼 운영. 어이구, 영만이. 이게 얼마만이야? 오만석이 영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앉으세요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인데 못 사왔어? 간단한 반찬이에요. 드시면서 얘기해요. 영만이 일회용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종이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김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자세히 안 하던데. 영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건물에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요. 뭐? 오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자세한 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 문제가 얽혀 있어서요. 영만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문제라는 말에 더 캐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명의도용이면 사기죄인데. 아직입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고 싶어서요. 증거요? 네. 위조된 서류, 전자서명 로그, 돈의 흐름. 확실하게 잡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영만이가 화재조사관 출신이니까 그런 건 잘 알겠네. 근데 우리한테 부탁할 게 뭔데? 영만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상대편이 법적으로 공격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상대편? 라온자산 대부라는 곳입니다. 오늘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양도식이라는 사람인데. 아, 그 양도식? 김상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얼굴 말끔하고 말 잘하는 놈? 작년에 시장역 건물 넘길 때도 그 사람 나타났었어.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소문은 들었지. 합법적으로 일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론 사람들 건물 다 빼앗아 가더라고. 깔끔하게. 이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지구대에서 몇 번 민원 접수된 거 봤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어서 다들 그냥 건물 넘기고 끝났죠.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오늘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법대로 가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최소 2주는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답 달라고 했어요. 오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영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 하나만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소문? 네. 제가 건물 대출을 받아서 정식으로 상환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요.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양도식 귀에 들어가게 하려는 겁니다. 왜? 영만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저한테 2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건물을 넘기거나 3억 5천에 팔거나. 둘 다 결국 건물을 빼앗기는 거죠. 맞아.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3억을 갚을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경매 신청이든 뭐든. 아니요. 영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확신이 없어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 그래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 네. 만약 제가 정식 대출로 갚으려고 움직인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은 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만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채권이 상환되면 자기들은 한 푼도 못 벌거든요. 이자만 받고 끝이니까. 건물도 못 가져가고. 김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거구나? 맞아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오죠. 그리고 영만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가게에 CCTV가 있습니다. 전 구역 커버되고 오디오 녹음도 됩니다. 오만석이 웃었습니다. 야, 박영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어? 30년 화재 조사하면서 배운 거죠. 방화범은 항상 현장에 다시 온다고. 그리고 서두르는 놈이 증거를 남긴다고. 이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정확히 뭘 어떻게 퍼뜨려야 돼요? 영만은 공책을 꺼내 정리한 내용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요. 그는 펜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총무님은 과일가게 단골들한테 넌지시 말해주세요. 영만이가 요즘 은행 다니더라. 대출 받으려나 봐. 이 정도로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경희님은 지구대 순찰 돌 때 시장 상인 몇 분한테 박영만 건물 등기 확인하러 구청 갔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알겠습니다. 셋째, 만석이 형은 슈퍼 오는 손님들한테 영만이가 요즘 정리하는 것 같던데 뭔가 큰일 벌이나 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영만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하더라 했나 봐.
같던데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세요. 사실 확인은 안 된 것처럼요. 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안 되니까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여러분은 그냥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야 해요. 이정우가 감탄했습니다. 형님 역시 화재조사관 출신답네요. 법적 리스크까지 다 생각하시고. 영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소문이 양도식 귀에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이면 들어갈 겁니다. 시장이 좁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 올 겁니다. 아마 다시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그때가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영만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3장을 꺼내 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여기 제 가게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뒀어요. 혹시 양도식이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영만이가 요즘 바빠 보이던데 자세한 건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 정도만요. 세 사람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만석이 영만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박영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형. 이정우도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가족 문제라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 법적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만아,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한테 얘기해. 시장 사람들은 가족이야. 알았지? 네, 총무님. 세 사람이 일어나 하나씩 영만과 악수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영만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영만은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45분. 재훈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타임라인. D+1일 6월 18일 소문 퍼뜨리기 시작. D+3에서 5일 양도식 귀에 도달 예상. D+6 7일 양도식 재접촉 예상. D+7일 이후 본격 증거 수집 및 함정 설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소문은 바다처럼 퍼진다. 그리고 적은 바다에 빠진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왔어? 앉아. 재훈은 피곤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소영이가 제 노트북으로 아버님 공인인증서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작년 12월 23일 오후 11시 42분. 증거는 보안팀한테 로그 파일 백업 요청했습니다. 내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영만은 재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양도식의 방문, 상인회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재훈은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위조 증거도 있고. 재훈아. 영만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영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조, 사기, 유사수신 방조. 이거 다 형사 문제야. 소영이는 구속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감옥 간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벌하고 싶은 게 아니야. 바로잡고 싶은 거야. 영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 하지만 인생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리하는 거야. 법정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님, 내가 할 일은 증거 모으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재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 내일도 회사 가야지. 예. 아버님도 푹 쉬세요. 재훈이 나가고 영만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와 가게로 돌아가는 길,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조용한 시장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파문은 점점 커져서 결국 바다가 될 것이라는 걸. 영만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머를 꺼내 시간을 맞췄습니다. 새벽 4시 30분. 시작이야. 6월 22일 토요일 오전. 소문이 퍼진 지 5일째. 영만은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지만 귀는 항상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요즘 은행 자주 가던데? 과일 가게 김 사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대출 받나? 아,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애매하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영만 씨가 건물 등기 확인하러 구청 갔다던데? 큰 돈 움직이나 봐. 요즘 뭔가 바빠 보이던데. 정리한대. 뭔가 큰일 벌이는 것 같아. 소문은 정확히 영만이 설계한 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17분. 영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만 사장님, 저 양도식입니다. 영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지금 시간 좀 되십니까?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영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내일 저녁은 어때요? 내일 저녁이요? 네. 일요일이라 가게 일찍 닫거든요. 저녁 9시쯤 가게로 오세요. 9시요? 좀 늦은 시간 아닙니까? 전 그 시간이 편합니다. 정리도 다 끝나고. 안 되시면 다음 주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일 9시 가게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영만은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내일 저녁 8시 준비해야 할 게 있다. 가게로 와라. 6월 23일 일요일 저녁 8시. 가게 뒷사무실. 영만과 재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GPS 추적기 2개, UV 형광 분말이 든 작은 병, 투명 비닐봉지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신문지 다발.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함정을 만든다. 영만은 신문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시장 지하 주차장 비삼 기둥 뒤에 작은 보관함이 있다고. 네, 맞아요. 제가 현장 자재 보관할 때 쓰던 곳인데. 거기 아직 내 자물쇠로 잠겨 있어? 네. 소영이도 그 위치는 모를 거예요. 좋아. 영만은 신문지를 돌돌 말아 현금 다발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현금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겉면만 진짜 지폐 몇 장 붙이고 속은 신문지로 채우는 거지. 그걸 보관함에 넣어두시려고요? 응. 그리고 이 안에 GPS 추적기를 넣는다. 그리고 겉면에 UV 형광 분말을 살짝 뿌려놓고.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만약에 누가 만지면 손에 묻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UV 램프 비추면 파랗게 빛나지.
영만은 계속 신문지를 말았습니다. 양도식이 오늘 밤 9시에 온다.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동안 넌 비삼에서 대기하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마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오늘 밤엔 영만은 손을 멈추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미끼를 던지는 날이야. 진짜 낚시는 내일 모레쯤 시작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영만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양도식한테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알았어요. 당신들 말대로 할게요. 건물 넘길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네. 그럼 그 사람은 안심할 거야.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 무슨 조건이요? 계약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현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정리하는데 3일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양도식이 궁금해할 거야.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영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욕심이 생기겠지. 저 돈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보관함 얘기를. 응. 내가 자연스럽게 흘릴 거야. 시장 지하 주차장에 보관함 하나 있는데 거기 좀 챙겨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재훈은 영만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화재 조사하실 때 쓰시던 방법이에요? 비슷해. 방화범 잡을 때 쓰던 거야. 영만은 신문지 다발을 완성했습니다. 진짜 현금 다발처럼 보였습니다. 방화범들은 대부분 현장에 다시 와. 불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증거 없애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쳐놓지. 미세한 화학물질 같은 거. 만지면 손에 묻는 거. 그게 UV 분말이군요. 맞아. 범죄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야. 나중에 용의자 손 검사하면 한눈에 나오거든. 영만은 투명 비닐봉지에 신문지 다발을 넣고 조심스럽게 UV 형광 분말을 뿌렸습니다. 이제 GPS 추적기를 안쪽에 넣고 작은 추적기를 신문지 사이에 숨겼습니다. 완성. 영만은 완성된 가짜 현금 다발을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비상 보관함에 넣어둬. 그리고 자물쇠는 잠그되 살짝 헐겁게 잠가. 누가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함 근처에 내가 대기하고 있어. 숨어서 만약에 누가 오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근데 양도식이 정말 올까요? 직접 보관함까지 찾아올까요? 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도식이 직접 오진 않을 거야. 부하를 보내거나 아니면 소영이를 시킬 수도 있어. 소영이를요? 응. 양도식 입장에선 소영이가 제일 편하지. 가족이니까 아버지 보관함 위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의심도 덜 받고.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올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영만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훈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소영이가 지금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소영이가 와서 그 다발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영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소영이가 아직도 양도식 편에 서 있다는 증거야. 그럼 우리는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해.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위치로 가. 나는 여기서 양도식을 기다린다. 재훈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넌 영상 잘 찍고 핸드폰 진동으로 해놔. 내가 문자 보낼 수도 있어. 예. 재훈이 나갔습니다.
영만은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각도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오디오 녹음도 켜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붙은 작은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본 매장은 CCTV 녹화 및 오디오 녹음 중입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지였습니다. 영만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8시 58분, 8시 59분, 9시 0분, 정확히 9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양도식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양도식이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CCTV를 발견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생각 정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영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건물 넘기죠. 양도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정리 말씀이십니까? 영만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금으로 좀 모아둔 게 있습니다. 현금이요? 네. 가게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건데 은행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해뒀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양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날카로워진 것을 영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한 7천만 원 정도? 그 돈을 어디 보관하셨는데요? 영만은 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지하주차장에 B3층 구석에 제가 쓰는 작은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 좀 넣어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저만 아는 곳이고. 영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찾아서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안 될까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양도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빚 좀 갚아야죠. 가게 거래처 외상도 있고 정리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3일 드리죠. 양도식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럼 수요일 6월 26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계약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도식이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 사장님. 네. 혹시 따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영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아니, 그냥 가족이시니까 걱정되셔서요. 요즘 힘들어 하시던데. 양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양도식이 나갔습니다. 영만은 창밖으로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던졌다. 이제 기다려라. 내일이나 모레쯤 누가 올 거다. 영만은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9시 12분. 영만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때를 기다릴 때가 가장 뜨겁다. 6월 25일 화요일 새벽 2시 37분. 재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GPS 추적 알림 대상 이동 중. 재훈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GPS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지하주차장 B3에서 강남 방향으로. 재훈은 서둘러 옷을 입고 영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무슨 일이야? 영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역시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GPS가 움직입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언제? 방금요. 2시 반쯤. 제가 깜빡 졸았는데. 괜찮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강남 쪽으로. 잠깐만요. 멈췄습니다. 위치가. 재훈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치동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가.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소영이가 가져갔구나. 영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재훈아, 넌 지금 집에 들어가지 마. 근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어. 소영이 움직임 계속 관찰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보관함 주변 CCTV 확인할 수 있어? 시장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바로 확인해.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시간은 정확히 몇 시인지. 영상 확보해. 알겠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영만의 가게에 재훈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보자. 재훈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간 02시 23분 15초. 지하주차장 B3. 어두운 화면에 희미한 조명. 한 여자가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기둥 뒤쪽으로 갔습니다. 보관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헐겁게 잠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닐봉지에 든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잠깐 확인하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시간 02시 26분 42초.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이, 양도식한테 지시받고 온 거겠죠? 그럴 거야.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만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저녁 상인의 사무실로 사람들을 모아. 누구를요? 김상철 총무님, 이정우 경위님, 오만석 형님. 그리고 영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양도식이랑 소영이.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이를요? 어떻게 불러요? 양도식한테 전화해.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먼저 만나서 최종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도 참석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해. 양도식이 응할까요? 응할 거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영만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증거 목록, 최종. 위조된 위임장 원본 사본 필적 차이 명확. 전자서명 접속 로그 재훈 회사 보안팀 제공. 2024년 12월 23일 23시 42분 소형 사용 IP. 근저당 설정 서류 본인 확인 절차 미비. 통화 기록 소형. 양도식 간 27회 통화 기록. 지하 주차장 CCTV 소영이 보관함 침입. 2025년 6월 25일 02시 23분. GPS 추적 기록 현재 소영 집의 위치. 가게 CCTV, 오디오, 양도식 협박성 발언. 2025년 6월 23일 21시 00분. 증인 4명 확보. 이제 다 모았다. 영만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양도식한테 전화해. 내 핸드폰 번호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게 자연스러워. 알겠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양도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양도식 씨죠? 저 박영만 사장님 사위 윤재훈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오늘 저녁에 먼저 만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계약 전에 최종 확인할 게 있다고. 오늘 저녁이요? 갑자기? 네, 가족들도 좀 모아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희 와이프도 참석시키고요. 박소영 씨도요? 네. 결국 가족 문제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저녁 7시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에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이 영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영만은 벽에 걸린 소방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내가 30년 동안 불을 끄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불을 끄는 건 물줄기가 아니야. 산소를 차단하는 거지. 나쁜 놈들은 거짓말로 숨 쉬어. 그 거짓말이 통하는 한 계속 살아남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만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할 공간을 없애는 거야. 증거로, 증인으로, 진실로. 같은 날 저녁 6시 30분. 시장 상인의 사무실. 영만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디귿자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한쪽엔 영만과 재훈이 앉을 자리, 맞은편엔 양도식과 소영이 앉을 자리, 양옆엔 증인 4명이 앉을 자리, 김상철, 이정호, 오만석, 그리고 시장 원로인 최병수가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영만아, 이게 무슨 일이야? 최병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잠깐만 자리 지켜주세요. 알았어. 6시 55분.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37세의 여자. 한때는 밝았던 얼굴이 지금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아. 영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7시 정각. 양도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앉으세요. 영만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양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양도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둘이서 계약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증인이 필요해서요. 증인이요? 네. 오늘 여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인이요. 영만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 위조된 위임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죠. 양도식 씨, 이 위임장 기억하시죠? 네, 박소영 씨가 가져오신. 이 서명, 제 글씨가 아닙니다. 영만은 옆에 자신이 직접 쓴 서명 샘플을 놓았습니다. 보세요. 제 박자는 첫 획이 길고 영자는 동그랗게 씁니다. 근데 이 위임장의 서명은 첫 획이 짧고 영자가 각져 있어요. 증인들이 두 서명을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도식이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 간에 해결하실. 아직 안 끝났어요. 영만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자서명 접속 로그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오후 11시 42분. 제공인 인증서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전 IP 주소가
영만은 재훈을 보았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회사 보안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날 그 시간 제 노트북으로 접속한 IP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은 재훈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 박소영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양도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공인인증서를 공유했을 수도 불법입니다. 이정우 경위가 말했습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만은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근저당 설정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직접 면담. 근데 저는 한 번도 라온자산대부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위임장이 있었으니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걸 이미 증명했습니다. 영만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 통화 기록입니다. 박소영과 양도식 씨 두 분은 지난 6개월간 27번 통화하셨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딸이 대부업체 직원과 27번이나 통화할 이유가 뭐죠? 양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영만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B3 CCTV 영상, 소영이 보관함을 여는 장면, 비닐봉지를 꺼내는 장면, 증인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저께 새벽 2시 23분입니다. 제 딸이 제 보관함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영만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넌 그게 뭔지 알고 가져갔지?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인 줄 알았지? 7천만 원? 소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누가 시켰어? 누가 거기 가서 가져오라고 했어? 영만은 양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양도식 씨, 당신이 지시했죠?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딸이 혼자서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아버지 보관함에 현금이 있다는 내 말을 듣고 딸한테 가져오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양도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만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제 가게 CCTV 오디오 녹음입니다. 6월 23일 저녁 9시 양도식 씨와 제 대화 내용이에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 보관하셨는데요? 시장 지하주차장에 B3층 구석에 제가 쓰는 작은 보관함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영만은 양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정보를 듣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우리 딸을 보내서 가져오게 했어요. 그게 절도 교사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딸 박소영. 영만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넌 지금 내 가방에 그걸 가지고 있지? 소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꺼내봐. 아버지, 꺼내보라고. 영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영만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신문지로 만든 가짜 현금 다발. 증인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뭐야? 소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함정이야. 영만은 UV 램프를 꺼내 켰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비닐봉지를 비쳤습니다. 형광 분말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이 분말은 손에 묻으면 안 지워져. UV 램프로만 보이는 특수 분말이야. 영만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UV 램프를 비췄습니다. 소영의 손가락 끝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넌 이걸 만졌어. 증거야.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만. 앉으세요. 영만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양도식 씨, 당신 손도 확인해 볼까요? 제 손요? 저는 만진 적 없는데. 그럼 확인해 보죠. 영만은 UV 램프를 양도식에게 가져갔습니다.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양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형광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직접 안 만졌군요. 딸한테만 시키고. 양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시한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이나 똑같이 책임져야 하니까. 영만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그는 증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 것들이 증거입니다. 위조된 위임장, 무단 전자서명, 절도 교사, 그리고 공범 관계. 다 확인하셨죠? 4명의 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만은 양도식과 소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위조, 사기, 절도, 전부. 그럼 2 사람 다 형사 처벌받습니다. 양도식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 여기서 끝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만은 종이 3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위임장 위조 시인서. 소영이 내가 직접 쓰고 지장 찍어. 둘째, 근저당 말소 동의서. 양도식 씨, 당신이 라온자산대부 명의로 서명해. 셋째, 향후 재산권 침해 금지각서. 2 사람 다 서명. 영만은 펜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내 손으로 써라. 소영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아버지, 쓰든지 경찰서 가든지. 선택해.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당겨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소영은 아버지 박영만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영만은 양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양도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 증거는 다 있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당신 회사도 조사받을 거고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만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 1000명이 당신 얼굴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도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근저당 말소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만은 3장의 서류를 모두 거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영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서류는 내일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영만은 양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양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너 지금부터 재훈이랑 떨어져 살아. 아이들은 재훈이가 돌보고. 아버지,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영만은 등을 돌렸습니다. 가. 소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증인들도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영만아, 고생했어. 형님, 잘 끝냈어. 걱정 마. 모두 나가고 영만과 재훈만 남았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아직 안 끝났어. 예. 내일 등기소 가서 말소 접수하고 서류 정리하고 해야 할 게 많아.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영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예. 불은 다 껐어. 이제 남은 건. 영만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건이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 영만과 재훈은 등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받은 근저당 말소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예, 아버님. 두 사람은 등기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신청이시군요.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말소 동의서 채권자 양도식, 라온자산 대부 명의, 신분증 사본, 등기 원본, 신청서, 서류 이상 없습니다.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수수료는 15만 원입니다. 재훈이 카드를 꺼내려고 했지만 영만이 먼저 현금을 냈습니다. 내가 할게.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3에서 5 영업일 내로 처리됩니다.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법적으로는 끝났어. 근저당 말소되면 건물은 완전히 내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사회적 정리야. 사회적 정리요? 영만은 걸음을 멈추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소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혼은 안 할 거지? 아이들이 있어서요. 그렇지. 아이들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지. 영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한테 시간을 줘. 혼자 생각할 시간. 그 사이에 넌 아이들 잘 돌보고. 예. 그리고 재훈아. 예. 이제부터 넌 내 파트너야. 재훈이 놀라 영만을 바라봤습니다. 파트너요? 가게 확장하려고. 새벽 배송하고 케이터링도 시작할 거야. 혼자는 못해. 같이 하자. 아버님, 월급은 내 회사 다닐 때랑 비슷하게 줄게. 대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데 할 수 있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회사에 사표부터 내.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 상인의 사무실. 김상철 총무가 영만을 불렀습니다. 영만아, 잠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상인의 회의가 좀 있어서. 영만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에는 상인의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영만아. 무슨 회의입니까? 김상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한 일, 우리 다 봤어. 그래서 회의했어. 우리 시장에 저런 나쁜 놈들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래서요? 내가 자문 역할 좀 해줘. 상인보호위원회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경험도 있고 전문가니까. 영만은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우리한테 방법을 보여줬어. 증거 모으는 법, 대응하는 법. 그게 필요해. 최병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영만아, 너 30년 소방관 했잖아. 불 끄는 거 가르쳐줬으면 이번엔 사기 끄는 것도 좀 가르쳐줘. 영만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돕죠.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김상철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축의금. 내 가게 확장한다며?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아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우리가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리고 가게 이름 바꾼다며? 불맛반찬 119로? 네. 그렇게 하려고요. 좋은 이름이야. 간판 바꿀 때 우리가 도와줄게. 영만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등기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영만은 즉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역이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온전히 박영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영만은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들고 벽에 걸었습니다. 소방 헬멧 옆에, 화재조사 수첩 옆에 새로운 증명서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재훈이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다른 회사로 가? 아니요. 장인어른이랑 장사 시작하려고요. 장사? 네. 반찬 가게요. 상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재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2년 다녔는데 아쉽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거 많았어요. 건설 일하다가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원한 거니까요. 재훈은 웃었습니다. 상사도 결국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 고맙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저녁 영만찬 간판이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도와줬습니다. 낡은 간판이 천천히 내려오고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불맛반찬 119. 빨간 글씨에 작은 소방 헬멧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멋있다. 영만아, 이제 제대로 시작이네. 영만과 재훈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응, 새 출발이야. 영만은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자. 우리. 예. 그날 밤 11시. 영만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짐이었습니다. 영만은 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어린 소영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수학여행 날, 대학 졸업식 날, 결혼식 날, 영만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아빠가 너무 바빴나 보다. 영만은 앨범을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소영이 다시 찾아올 날을 위해 7월 10일 수요일 소영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새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맛반찬 119.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만은 안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만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왔어? 네. 앉아. 소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만은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고시원에 있어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밥은 먹고 다녀?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한 번 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영만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훈과 아이들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잘 지내. 재훈이가 잘 돌보고 있어. 다행이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예.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야간에. 돈은?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빚 갚으려고.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투자 모임 사람들한테 갚아야 할 게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맞네. 네. 천천히 갚을 생각이에요. 영만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4명의 통장이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만들어준 거. 매달 10만 원씩 넣어뒀어.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 1,800만 원 들어있어. 가져가. 아버지, 이건 빚 갚는 데 써. 그리고 남은 건 내가 다시 시작하는 데 쓰고. 아버지, 저는 조건이 있어. 영만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여기 와서 일해. 반찬 만드는 거 배워. 예. 나중에 내가 혼자 설 수 있게. 기술이 있어야 해. 아버지. 그리고 1년 뒤 내가 정신 차렸다 싶으면 그때 재훈이랑 다시 얘기해봐. 아이들도 만나고. 소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할 건 없어. 넌 내 딸이야. 영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예. 열심히 할게요. 좋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와. 새벽 5시. 네. 소영은 통장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알아. 조심히 가. 소영이 나가고 영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할 거야. 내 딸이니까. 7월 15일 월요일. 라온자산 대부 사무실. 양도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영만 건 왜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3억짜리 건을 날렸어? 그것도 증거까지 남기고. 제가 방심했습니다. 방심? 이건 방심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당한 거잖아. 상사는 화가 나서 책상을 쳤습니다. 당분간 현장 나가지 마.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해. 예. 양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사가 나가고 양도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 쪽이 보였습니다. 양도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상대방이 다 가지고 있었고 증인도 있었고 자신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진 것이었습니다. 양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만, 당신 대체 뭐야? 2026년 1월 15일. 사건 발생 7개월 후.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만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새벽치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만은 앞치마를 두르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선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너 또 일찍 왔네? 저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어요. 재훈은 6개월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손놀림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오늘 주문 많아? 네.
병원 쪽 케이터링 50인분이랑 학교 급식 보조 30인분 들어왔어요. 좋아. 시작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고기를 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한동안 칼 소리와 프라이팬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소영이 오는 날이죠? 응. 토요일이니까. 벌써 6개월째네요. 그러게. 영만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더라. 처음 왔을 땐 칼질도 못하더니. 저도 처음엔 못했잖아요. 너는 그래도 금방 배웠어. 현장일 해봐서 그런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전 7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반찬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맛 반찬 119는 이제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반찬 맛있어. 전직 소방관이 하는 가게래. 믿을만해. 아들도 같이 하던데 부자가 함께 하니까 좋더라. 영만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영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응. 뒤에서 옷 갈아입고 와. 소영은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응. 왔어? 응.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잡채 만드는 거 배울 거야. 소영아, 재훈이 옆에서 보고 배워.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당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손을 다칠까봐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맙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세 사람은 가게 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만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밥. 먹자.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응? 아이들. 잘 지내? 응. 잘 지내. 민준이 학원은? 잘 다녀. 이번에 수학시험 잘 봤어. 그렇구나. 소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랑 만날래? 공원에서.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응. 이제 슬슬 만나도 될 것 같아. 재훈아. 조건이 있어. 재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해. 울면 안 돼. 응. 안 울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확실히 정해야 해. 나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어.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1년 더 기다려보자.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고마워. 영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5시 소영이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소영이 나가고 영만과 재훈만 남았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는 걸까요? 뭐가? 소영이랑 다시 시작하려는 거요. 영만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결혼은 계약이 아니야. 약속이지. 약속이요? 응.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계약이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게 약속이고. 영만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마워할 건 없어.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영만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철 총무였습니다. 영만아, 다음 주 수요일에 상인보호위원회 회의 있어. 올 수 있지? 네,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또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봐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고마워. 그나저나 가게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요. 다행이다. 그럼 수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영만은 벽에 걸린 소방 헬멧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그 헬멧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영만아, 우리 일은 불 끄는 게 아니야. 사람 살리는 거야. 명심해. 영만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선배님. 이제 알겠어요. 2026년 6월 14일. 사건 발생 정확히 1년 후. 영만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내렸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만은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재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오늘이 딱 1년이네요. 그러게, 많이 달라졌죠? 영만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 간판,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벽에 걸린 우수 케이터링 업체 인증서, 그리고 무엇보다, 응, 많이 달라졌어. 영만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달라졌고, 소영이도 달라졌고, 나도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요? 그럼, 좋은 쪽으로지. 재훈이 웃었습니다. 오늘 소영이 아이들이랑 같이 온대요. 그래. 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좋지. 아이들한테 반찬도 좀 싸줘야겠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당연한 거지.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지우. 할아버지, 왔어? 우리 손주들. 영만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가게야? 그럼. 할아버지랑 아빠가 함께하는 가게지. 우와, 신기하다. 아이들은 가게 안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재훈이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아빠, 응, 왔어?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만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네. 행복해요, 아버지. 다행이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만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만 보자. 알았지? 네. 저녁 7시. 아이들이 돌아가고 영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재훈은 소영과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영만은 가게 문을 잠그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침대 옆 탁자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소방관 임명장을 받던 날 찍은 사진. 젊은 영만이 헬멧을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사진을 들어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 잘했지? 사진 속 젊은 영만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만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만은 타이머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30분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이야. 영만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26년 12월 불맛 반찬 119는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영만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를 엽니다. 윤재우는 이제 독립적으로 주문을 관리하고 케이터링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박소영은 정식 직원이 되어 주 5일 일하며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재훈과 소영은 아직 함께 살지 않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양도식은 라온자산 대부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라온자산 대부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여러 건의 불법 대출 정황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보호위원회는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박영만은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시장 골목엔 불맛 반찬 119 주방에서 나는 밥 냄새가 퍼집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상인들은 말합니다. 영만이가 일 시작했네. 오늘도 좋은 하루겠어. 내레이션 영만의 목소리. 불을 껐던 내 손으로 이제는 욕망의 불을 끈다. 남은 건 밥 냄새와 사람 소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알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린다. 하지만 달라진 건 우리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변호사가 아닌 소방관 출신 노인이 증거와 공동체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